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능인은 바람이고 영화배우는 피해자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명확하게 바람을 피거나 배신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예능인의 경우는 바람이라고 많은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고, 영화배우의 경우는 증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증거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지금 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웃긴 일인데, 일단 예능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기가 많은 예능 MC인데요. 예. 후배분하고 이제 스캔들이 났었고, 밥을 몇 번 먹었는데 그 밥을 먹게 된 계기도 같이 예능에 나온 적이 있었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예,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썸을 타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바람을 폈다라고 의혹을 받은 그 여성의 동생이 이 유명 남자 MC와 예능을 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친해지게 돼서 이제 언니도 같이 밥을 먹고 언니랑도 좀 친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뭐 흔한 일이죠. 예. 근데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게 사실 찌라시니까 찌라시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좀 웃긴 건데, 그 바라보는 눈빛부터 제스처가 그냥 일반 친한 사람하고는 느낌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썸이라고 적을 때부터 우리는 예상을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신이 있으면 뭐 바람을 피고 뭐 모텔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예,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슈는 돼야겠고, 확신은 없으니까 그냥 썸이라고 그냥 적은 거, 누가 봐도 이건 개수작이야. 우리가 이게 클릭 수를 많이 받거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도 하나가, 확신은 없지만은 일단은 강한 임팩트 있는 글을 적어보자 하는 쓰는 방법인데, 찌라시에도 있는 방법이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심지어 김희철 씨는 무슨 게이라고 뭐 적어놨더만, 찌라시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우리가 같은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자가 아니지. 아무튼 간에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찌라시의 80%는 거짓말이다.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뭐 50%대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신은 없고 증거가 없지만은 그 찌라시를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임팩트를 주고 찌라시를 많이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임팩트 있는 글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흥미지지한 거, 누구나 다 알고 별로 신기하지 않은 내용을 적어요. 그걸 비싼 돈 줘가면서 찌라시를 누가 사서 보고 그거를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어요? 결국에는 팔아먹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저게 썸인지 그냥 친한 사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애틋하고 누가 봐도 조금 친한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애틋한 그런 러브한 그런 느낌이 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희철 씨는 대한민국 모든 걸그룹하고 다 썸 탄 거야.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기준에서 썸을 탔다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랑 밥 먹는데 너무나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김희철 씨가 밥을 먹었어. 누구랑 여행을 같이 갔어. 뭐 어떤 걸그룹 몇 명하고 같이 뭐 여행을 갔어부터 시작해서 쓸 게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결국엔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지만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썸 탄 것 같아 라고 올라오는 게 찌라시고, 심지어 전혀 없는 내용도 찌라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거를 믿는다는 것도 웃긴 거고, 바람이나 뭐 어디 모텔에서 나왔다 적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썸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잘 안 되는 게 썸이에요. 사실은 뭐 법정까지 가서 어떻게 뭐 유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썸이라는 정확한 그 사전적인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둘이 밥을 먹었으니까 썸이다. 뭐 둘이 뭐 바다를 보러 갔으니까 썸이다. 뭐 이런 단서적으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둘이 좋아하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 속에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남녀가 사실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친남매가 아닌 다음에는 남녀가 둘이 있는데 저게 썸 타는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친한 사이인지 이거를 가름한다는 건 참 웃긴 거야. 예전에 김희철 씨가 손담비 씨랑 엄청 친할 때 내 여자다, 내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럼 그걸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담비랑 김희철은 썸을 탔고 둘은 연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우 내 남자, 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밥 먹고 있다가 누가 봤어 옆에서. 그럼 그거 썸 탔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단순히 저 둘은 친한 사이니까 그럴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핀 건지 썸을 탄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칩시다.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유명 영화 배우, 두 번째 키워드죠. 예. 영화 배우는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투 피해자라고 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뭐 폭행을 당하거나 뭐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뭐 아무튼간에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폭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과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주체가 미투인데 지금 그 미투의 주체자가 존재를 하고 지금 증인도 있고 심지어 한 기자가 뭐 100% 맞다라고 저는 기자가 얘기하는 걸 믿진 않는다. 아무튼 간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고소해라. 그럼 내가 증인하고 증거하고 피해자까지 다 모시고 올 수 있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고소해봐라. 지금 고소 안 하고 있는데 고소를 해서 만약에 진짜 피해자가 나타나고 증인들이 나타나면은 그 피해는 그 영화 배우가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물론 조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건하고 얼굴까지 내비치고서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연애도 아니고 썸이면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랑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어느 게 더 있어 보이냐는 얘기예요. 진짜일 것 같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보증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보증을 쓰는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안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보증을 쓰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 이 사람이 재산도 없어. 우리가 근데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쪽은 증인도 있고 뭐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뭐 보증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화 배우고 뭐 착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고 이 예능인은 별로 이렇게 뭐 바람을 폈다든가 바람둥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스캔들이 단순히 많이 났다는 이유로다가 우리가 오히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건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믿어준다? 이건 사실 웃긴 거예요. 아무도 나서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우리 그 말을 믿어주고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뭐 실제로 원하면은 뭐 삼자 대변 뭐 이렇게 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이거는 야 진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근데 이 영화 배우는 워낙 좀 클래스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런 허위 신고나 거짓 뉴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허위 미투 신고로다가 연예계 은퇴를 하게 된 영화 배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 피해자 여성도 있는데도 잘 안 믿겨지고 안 믿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게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다라고 해도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예능인의 사건에 비해서는 이게 더 신뢰성이 있는 일인 게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 야구 선수 중에도
과거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실제로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를 이제 무명 생활부터 같이 여자친구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제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빌었던 야구 선수가 나중에 뜨니까 갑자기 연락을 끊고 뭐 잠수를 타고 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 야구 선수도 단순히 그냥 자기가 유명해져서 피한 게 아니라 뭐 성격적인 결합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바가지도 더 긋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바가지는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의심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는 꿈이 있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헤어지자 뭐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나서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나를 괴롭혀. 근데 여태까지 나를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내가 그걸 무조건 감수하고 참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더라도 자기가 유명해지고 나서 여자친구건 남자친구건 자기를 힘들게 하면은 헤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일단은. 왜 헤어졌는지. 괴롭혔는지 안 괴롭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저 예능인이 썸을 탔고 그 썸을 탔기 때문에 이건 바람이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신뢰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 예능인은 정확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데 그냥 누가 찌라시로다가 썸을 탔대라고 하니까 믿어주고 영화배우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실제로 얼굴 까고 나와가지고 내가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팩트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어준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능인이 오히려 허위 신고인 것 같고 허위 제보인 것 같고 영화배우는 진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두 개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진실일 수도 있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능인은 바람이고 영화배우는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믿고 안 믿고는 저는 어느 정도는 보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안 믿을 거면 둘 다 안 믿어야죠. 어떻게 증거도 없고 보증 쓰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을 믿고 증거 쓰고 보증 쓰는데도 그 말은 안 믿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을 거면 두 개 다 안 믿어야죠.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안 믿는데 중요한 거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보증도 없는데 그 말을 믿는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예능인이 바람을 피길 바라고 바람을 펴서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건지 이 영화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바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예능인은 그럴 것 같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고 이 영화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 씌어진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씌어진 그거 예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무조건 믿어줬잖아, 우리가. 예, 근데 이제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도 안 믿는다.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박수 쳐줄 일인데, 누구는 증거가 있어도 안 믿고, 누구는 증거가 없어도 믿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이 사람이 영화 배우고 선량한 이미지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능인이고 뭐 바람 필 것 같으니까 바람 핀 걸 믿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